빅데이터로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흐름 한번 탁 압축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1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분야 제가 좋아하는 IT 분야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 조금 다른 분야가 좀 나왔어요. IT 분야 나오면 이렇게 화색이 얼굴색이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네, 어떤 게 좀 평상시 IT 분야 주제하고 좀 다른 게 나왔어요? 네, 보통 소프트웨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올해 이번에는 반도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도요타 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네. 자동차는 다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실제로 출고가 못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면 24일에 도요타 공식 홈페이지에 좀 공시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내년 이제 다음 달 1일에서 19일 일본 8개 공장에 대해서 일부 이제 가동 중단,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가 모자라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래 연간 이제 900만 대의 판매량을 목표를 삼고 있는데 예. 다음 달까지 15만 대를 감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21일, 22일, 24일에 뭐 공장 11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셧다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지난해 5월부터도 셧다운 계속 반복해 오다가요. 7개월 만인 12월에 이제 정상 가동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반도체를 비롯한 뭐 핵심 부품 수급난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요타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에 있는 엘라베마 공장이요. 지난달 18일, 19일 날이 가동이 중단이 됐었고요. 또 미국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일본 혼다도 현지에서 셧다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역시 핵심은 반도체 수급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최근에 필리핀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의 셧다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필리핀에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전력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 그리고 독일 인피니온이 인수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지 생산에 이제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결국에는 추가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필리핀에서 뭐 잠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뭐 6개월 이상 이제 계속 이제 봉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최대 140만 대 차량 생산에 이제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예전에는 정말 엔진과 어떤 부품으로 다 움직였는데 네.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다 멈춰 있는 이런 모습들. 뭐 CES 때도 좀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반도체 집적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반도체는 그렇게 그렇죠.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니라던데 네. 금방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참 그러니까요. 어렵나 봐요 반도체라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만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좀 또 재밌는 게 반도체와 관련된 또 다른 키워드로 인텔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인텔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 인텔이 직접 공장을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19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인텔이 만든다는 것인데요. 예.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보통 반도체를 만드는 곳들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고 그럼 예. 그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거의 중심으로 많이 했었던 회사죠. 예, CPU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본인들이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 이제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인텔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외곽 리킹 카운트에 200억 달러, 그러니까 23조 8,500억을 들여서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요. 그 안에서 자사 첨단 신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의 위탁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향후 10년 동안 119조를 들여서 최대 규모로 계속적으로 공장을 확장한다고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들이 아시아가 중심이었는데 예. 이런 물류의 어떤 이슈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의 신규 시설을 짓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코로나 이후의 변화들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역시 가장 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파운드리 시장이 대만의 TSMC 그리고 네. 삼성전자 이 두 곳이 지금 2강 체제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이렇게 인텔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시장의 변화도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넘죠? 삼성이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네. 뭐 SK 하이닉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기도 하다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주요 키워드 바이오입니다. 신라젠,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 위기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시름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셀트리온까지 뭐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권가의 열풍의 원래 주역이 바이오였는데 네. 바이오주를 보고 온라인상에서는 믿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믿거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믿고 거른다. 믿고 거른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걸러야지. 약간 이런 지금 바이오가 이런 바이오주를 외면하고 있다. 네, 이런 네. 취지가 됐다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바이오 주면 무조건 믿고 사야지였으면 요즘에는 바이오주는 믿고 거른다라는 이슈가 이렇게 약간 신세한탄이 나올 정도로 지금 바이오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미들 혹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아픔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신라젠의 지금 최종 상장 여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실제 이제 기업 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신라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상황이죠. 근데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주주들은 당연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온라인 토론방에서는 한국 거래소가 상장을 할 때 실수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개미 투자자들만 괜히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네. 하여튼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경제 키워드가 화제가 됐다는데 네. 어떤 겁니까? 한쪽에서는 떨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 키워드 때문에 이슈입니다. 바로 증거금이라는 키워드고요. LG 엔솔. 네, 맞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뱉어낸 환불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뱉어낸 환불 자금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거금을 이제 내가 주식을 이제 갖기 위해서 정말 증거를 많이 받았는데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럼 못 받았는데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 21일에요. 5대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9일 대비 7조 원 넘게 급감을 했어요. 이 말은 7조 원 정도를 거의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든 한 주 받아야지. 한 주라도 받으면 네. 이거는 주가가 오를 거니까 그렇죠.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몰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환불 조치가 되니까 네. 이것을 이제 상환을 좀 곧바로 상환하는 게 7조 원 정도인데요. 상환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이 과연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머니 무브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에 대한 관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이제 LG 엔솔 말고 야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겠다라고 하면서 공모주들이 지금 기업 공개들을 상당히 또 뜨겁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LG 엔솔 다음으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어떻게 보면 건설 부분 계열이나 또는 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 또 원스토어, 뭐 현대 오일뱅크, 교보생명 등이 조 단위의 대여급 등장들이 좀 예고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것을 과연 또 마이너스 통장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또 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에서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이건 이것 자체대로 그렇지만 네. 이런 것도 못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여유 자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자,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3위 주제는 문화고요. 종교 관련 키워드 조계종이 언급이 됐습니다.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지적했다가 뭐 여러 가지 발언으로 불교계 반발을 사고 있었던 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끝내 사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조계종에서는 지난 21일 대규모 승려 대회를 강행해서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한 이제 양측의 다양한 시선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봉은사 주지 출신으로 이제 종단을 비판하다가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승려께서는 네, 명진 스님 유명하죠. 그렇죠. 네. 이제 불교계를 향한 쓴소리를 좀 내놓은 것인데요. 예. 이제 본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이나 뭐 세상의 약자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을 때는 조계 종단이 이제 전부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좀 작심의 비판을 했던 목소리도 있고요. 예. 또 반대에서는 구조적인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전국 명산들이 1960년대 잇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지만 사찰 사유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찰 소유 토지를 박정희 정부가 사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을 하면서 어떤 보상도 주지 않았고 대신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를 합쳐서 통합 징수를 해서 일부 사찰에게 건네주면서 갈등을 무마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참여정부가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를 하게 돼서 문화재 관람료만 남았고 사찰이 직접 관람료를 겪게 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어떤 온라인과 SNS 상에서 상당히 좀 대립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정리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사찰 땅이 굉장히 넓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네. 역사책에서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국립공원으로 다 지정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를 문화재 관람료로 일부분 보상해 주는 뭔가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런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 반대의 시각으로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문화 부분에서 또 흥미로운 키워드가 더 있다면서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이번 주에 재밌었는데요. 네. 소주라는 키워드가 소주가 나왔습니다. 왜 문화 분야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힙합 음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수 박재범 씨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박재범 씨가 최근에 이 소주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통주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네. 해외 투자 유치까지 지금 성공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네, 실제로 이 가수가 이제 워낙 소주를 좋아해서 예. 이제 노래도 이 소주라는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소주가 이렇게 뭐 엄청 취하기도 하고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스타트업이 되고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피겨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 23일에 탈린에서 개최된 피겨스케이팅 4대륙 선수권에서 우리나라 차준환 선수가 정상에 오른 것인데 김연아 선수 이후 13년 만이고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따냈다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온정 사회 분야인데요. 예. 설 구호품, 뭐 산동네를 덮이는 온정 행렬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맨날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는 어려운 이유 도울 수 있는 행위들은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많이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좀 이번 설 때도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는 키워드들, 온정이라는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요즘 연탄 떼는 가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연탄 나눔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사진도 저도 보고 아 그렇구나. 누군가는 또 해야 맞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선행이나 좋은 소식 좀 많이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식들은 언론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탐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시 정각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